안녕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과학마술에 대해 살펴볼 선우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여러분은 매직, 마술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혹시 선생님처럼 마술 모자에 마술 지팡이를 떠올린 친구들 있을까요? 아니면 마술 재료로도 흔히 쓰이는 카드를 떠올린 사람들 있을까요? 카드 마술 외에 아무것도 없던 모자나 세 장에서 비둘기가 뿅 나오는 마술도 있고요. 사람을 둥둥 뜨게 하는 공중부양 마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술은 우리에게 신기함과 흥미로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 원리가 들어간 마술 4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라 참깨, 두 번째는 혼자서 부푸는 풍선, 세 번째는 물이 사라지는 마법의 물컵, 마지막은 흐르는 물아 멈춰라 얍입니다. 모두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마술이니 이 시간 원리와 방법을 잘 익혀 여러분들도 과학마술사에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마술, 도망가라 참깨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간중간 마술을 도와줄 마술 도우미 정재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안초등학교 교사 정재성입니다. 오늘 마술 도우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참깨가 있습니다. 재성쌤, 이 참깨들은 저를 무척 무서워해요. 선생님 너무 착하게 생기셨는데 참깨가 선생님을 진짜 무서워한다고요? 네, 제가 조금 전까지 무섭게 겁을 줬기 때문이죠. 에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멀리 도망갈 거예요. 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담긴 접시가 있습니다. 이 접시에 제가 참깨를 뿌려볼게요. 자, 먼저 재성쌤께서 여기에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하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봐봐요. 참깨들이 재성쌤은 무서워하지 않죠?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렇게 참깨들이 멀리 도망가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 아직도 변화가 없는데요? 맞죠? 참깨들이 저만 무서워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도망가라 참깨! 이야! 봤죠? 이렇게 참깨들이 멀리 도망가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네. 대체 이 마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이 마술의 비밀은 바로 세제였습니다. 제가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손가락에 세제를 미리 묻혀두었어요. 더 자세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물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응집력이라고 하는데요. 응집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응집력이란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 혹은 이온 상태의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뭉치고자 하는 힘입니다. 응집력을 동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풍선. 네, 이런 맞추기 시작해서 영원한 단골 아이템이죠. 네. 그럼 뭐 사실 맞추는 게 문제가 될 사이폰 같은 저게 화살이 지나가면 터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1억짜리 카메라로 풍선 3개가 화살에 뚫리는 것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별거 없어요. 당연하게 뭐 양궁사가 10점 3번 꽂은 선수인데요. 와, 야, 이거 물에 물결이 생깁니다. 풍선 속에서요. 무엇보다도 물의 모양이 풍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게 말 그대로 야, 이거 일파가 만파로 쫙 퍼지면서 또 물 보라. 또 1억짜리 카메라에서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데요. 우리 작가분은 터미네이터 2에서 나오는 액체 금속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는 아주 특이한 의견을 보여주셨고, 이번 국궁 선수입니다.
국경 선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역시 소리는 더 요란하네요. 물이 좀 많이 튄 것 같다 그런 생각인데요. 저것도 지금 사선으로 풍선이 지금 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풍선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활과 다른 점은 좀 더 과격하게 물보라가 아주 넓고 그리고 격렬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물방울 하나에 이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막 퍼진다기보다는 쾅 하고 깨졌습니다. 물도요. 물방울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풍선이 터지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제는 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물 위에 세제를 콕 찍으면 세제가 닿은 부분의 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제가 점점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물 위에 떠있던 참깨들도 물의 영향을 받아서 멀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참깨들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아,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참깨들을 멀리 도망가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꼭 참깨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을 색종이인데요. 이 색종이를 잘게 잘라서 하더라도 똑같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성쌤께서 색종이를 멀리 도망가게 만들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물이 띄워져 있는 접시가 있는데요. 똑같이 색종이를 띄우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손가락에 세제를 한번 묻혀 볼게요. 자, 묻혔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도망가라 색종이야. 오! 이번에는 색종이들이 재성쌤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물에 색종이를 오래 띄워두면 물이 스며들어서 가라앉을 수 있으니 물에 띄우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마술, 혼자서 부푸는 풍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선을 어떻게 부시나요? 보통 입으로 불거나 공기주입기를 사용해서 풍선을 부풀게 만드는데요. 저는 입을 불지도 공기주입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 풍선을 부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 유리병에 풍선을 끼워 볼게요. 자, 끼웠습니다. 자, 그리고 마술 주문을 외우는 동안 유리병을 수건으로 가리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게 가렸습니다. 자, 이제 주문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풍선아 부풀어라 얍! 과연 부풀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풍선이 혼자서 부풀었네요. 혹시나 병 입구에 바람을 가했는지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병 입구에 손을 가져다 대보더라도 구멍에 손을 넣어보더라도 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과연 어떻게 풍선이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부풀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수건이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이 병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뜨거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원래 병 안에 있던 공기들을 밀어냅니다. 2, 3분 정도 기다리는 과정에서 병 속은 수증기로 가득 차지겠죠. 이때 물을 버리고 풍선을 병 입구에 끼우게 되면 뜨거운 수증기는 병에 갇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물수건을 병에 가져다 대면 뜨거운 수증기들이 식어서 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피가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식어서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병 바깥에 있는 공기들이 누르는 힘이 강해져서 풍선을 밀고 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서 나중에는 혼자서 풍선이 부푼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지요. 모두 원리 이해했을까요? 그럼 제가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건을 차가운 물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수증기가 가득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유리병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유리병이 깨질 수도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물로 한번 데워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좀 전에 데워졌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유리병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4분의 1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가득해질 동안 2에서 3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물과 뜨거워진 병, 그리고 병에서 모락모락 나는 수증기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 조심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른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병 속에 수증기가 가득 찼다면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수건을 물을 짜줍니다. 자, 수건을 짜서 준비했다면 여기 뜨거워진 물을 비워주면 되는데요. 유리병이 뜨거우니 장갑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비워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준비됐다면 바로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 속의 수증기가 모두 날아가 버리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선을 유리병의 입구에 끼웁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수건을 유리병에 둘러서 병을 식혀주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건으로 유리병을 감싸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직접 하시면 여기 병 입구로 풍선이 빨려 들어가는 것부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풍선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안에서 사실은 풍선이 부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이때 저처럼 풍선아 부풀어라 얍! 하고 주문을 외워주면 좋겠죠. 자, 과연 풍선이 부풀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을 담고 2에서 3분 정도 더 기다렸다면 풍선이 땡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안전에 유의해서 혼자서 부푸는 풍선 실험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마술, 물이 사라지는 마법의 물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재성쌤께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컵이 3개 있는데요. 이 컵 중 한 컵에 제가 물을 붓고 뒤죽박죽 섞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컵이 어떤 컵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습 게임이에요. 자, 물을 붓고 시작합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컵은 어떤 컵일까요? 두 번째 컵입니다. 이 컵이요? 네,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예! 맞았습니다. 자, 잘하시는데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자, 이 컵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네.
띠리리리린 띵 띠리리리린 띵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자, 눈은 네. 손보다 빠르다. 두 번째 컵입니다. 이 컵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예! 잘하시는데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더 빨리, 더 많이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섞습니다. 자,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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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혹시 물이 들어있는 마법의 물컵 찾으셨을까요? 와, 이번엔 너무 어려운데요. 세 번째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컵이요? 네. 자신 있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닌데요? 오, 뭐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뭘까요?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컵인가요? 이 컵이요? 어? 이 컵도 아닌데요? 뭐지? 그러면 마지막 첫 번째 컵인가 본데요? 이 컵이요? 네. 이 컵도 아닌데요? 이럴 수가. 대박. 물에 발이 달렸나? 선생님, 물이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제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컵 안에 무엇인가를 묻혀 놓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얍! 자,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종이컵에 미리 붙여놓은 것은 바로 기저귀였습니다. 대소변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저귀. 근데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볼 때 오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흐르지 않는데요. 과연 이 기저귀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기저귀를 한번 잘라서 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저귀에 겹겹이 있는데요. 이 겹을 뜯어내 볼게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지금 벌써 보이지만 보이실까요? 기저귀에서 가루들이 떨어집니다. 이 가루는 고분자 흡습 폴리머 가루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소디움 폴리아크릴레이트인데요. 이 가루는 수초 안에 자기 부피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고 동시에 물을 젤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한번 이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컵 안에 가루를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부어 볼게요. 잘 보이기 위해 색소를 탔습니다. 자, 붓겠습니다. 자, 물을 붓자마자 물이 젤 상태로 변했는데요. 확인해 드리기 위해 컵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짠! 뒤집어도 방금 부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죠. 자, 이번에는 기저귀에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벌리고, 자, 여기에 물을 부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방금 부은 물과 고분자 흡수 폴리머 가루가 반응해서 젤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제가 물이 사라지는 마법의 물컵 마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리를 알았다면 이 마술에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 마술, 흐르는 물아 멈춰라 얍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 유리병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병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이 콸콸콸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흐르던 물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리컵을 뚜껑 삼아서 뒤집고, 자, 잘 보이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콸콸콸콸콸콸콸콸 흐르는 물아 멈춰라 얍! 자, 어때요? 지금 아직 병 속에 물이 남아있는데 넘치지 않고 물이 멈췄습니다. 과연 어떤 원리 때문에 물이 멈췄을까요? 그건 바로 대기압 때문입니다. 대기압이란 대기의 압력, 즉 공기의 압력인데요. 여기서 압력이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즉 대기압이란 공기가 우리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인데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 1제곱cm의 공간에는 1kg의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바닥 크기의 면적에는 약 100kg 이상이나 되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오잉?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대기압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바깥의 대기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바깥에서 대기압이 작용하는 것만큼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기 중에 공기가 있고 이 공기는 누르는 힘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수면 위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과 병 속에 남아있는 물이 누르는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 원리 이해했나요? 꼭 유리병으로 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통으로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흐르는 물을 멈추는 마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4가지 과학 마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술이 가장 재미있었나요? 자신이 가장 인상 깊었던 마술 모두 집에서 도전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